선생님,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지만은 특히 예전 나이 든 세대들은 그래도 취직도 쉬웠고 경제 성장기에 살았으니까 뭔가 세상이 좀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성장도 하고 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은 취직도 어렵고 다 살아가는 것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이생망이라는 말을 또 유행한다고 이번 생은 망쳤다 끝났다 그래서 뭐 3포시든지 5포시든지 7폰이 이렇게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예전에 뭐 10대 때 방황하고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뭐 힘들고 이제 하긴 했지만 그런 때 스님을 만났으면 조금 인생이 젊었을 때부터 좀 편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도 어떻게 근근히 이제 고생 하면서 이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60이 가까이 되는 이제 장년이 됐는데요. 그런 저도 예전 세대 이생망이었는데 10대 20대는 요즘 세대 이생망들한테 선생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자기가 닥친 일, 자기가 경험하는 일을 남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3월 달에 막 기온이 한 10도만 올라가도 확 따뜻하다 오늘 뭐 여름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요즘 가을에는 뭐 아침 기온이 15도만 떨어져도 아이고 이거 벌써 겨울이 온다 춥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가을 온도가 더 높은데 이제 상대적인 온도 자기가 경험하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해질 때는 이제 절대적인 온도가 낮아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더운 데 있다가 추워질 때는 절대적인 온도가 높아도 상대적인 온도는 낮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 인생이. 가난할 때 우리가 살 때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경제가 점점 좋아지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자랄 때가 어렵게 자랐어요. 먹는 거고 입는 거, 교통이가 다 어려웠지만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나와도 뭐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뭐 월급 받아가 어떻게 집도 사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수입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부모 밑에서 다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그런 밥 먹고 자기 방에서 넓은 음적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간다고 어디로 가도 집보다 방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방도 좁아지고 결혼을 해도 방이 적어지고 해주는 밥 먹다가 밥을 해 먹어야지 빨래 해주던 거 있다 자기가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한 방에 5명, 6명 살다가 만약에 자취하러 도시로 나가도 자기가 밥을 해 먹어도 방은 적어도 지 혼자 방을 쓴다든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작은 방이라도 주고 두 부부만 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가가 어디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다 환경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집값이나 이런 게 도저히 자기 노력으로 사기도 어려운 조건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는 가난하지만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은 미래가 나쁠 가능성이 높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 미국 사람이 경제를 더 따지겠어요? 중국 사람이 경제를 더 따지겠어요? 미국 사람이
정치의 경제적인 게 훨씬 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살다가 이게 정체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고, 이쪽은 원래 뭐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되니까 잘 견디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뭐 10배로도 못 살아도 북한 사람은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잘 사는데도 조금만 지금보다 나빠지면 뭐 못 견디다고 아우성을 치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젊은이들에게 설명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거를 자각하면 이 환경에서도 좋음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뭐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회적 변화도 가져와야 되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자각해내고 이 상황이 사실은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는 뭐 내버려 두고 마음만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만 바꾼다고만 이 문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영양실조 상태는 누군가가 밥만 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비만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해결책이 본인의 노력 없이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절제를 안 하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니 다 맘만 바꿔라 스님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사회적인 제도 개선만 갖고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넘었다. 비유한다면 절대 빈곤은 외부에서 지원만 갖고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비만의 문제는 이 외부적인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자각과 절제도 같이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님이 굉장히 경책해 주신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도 조금 스님 따라서 인도도 좀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면은 좀 생각이 많이 좀 변화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나이 들어서 갔으면서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뭐 스님께서 이 정도 말씀도 상당히 큰 경책이시고, 보통과 스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옛날에 가난해도 이렇게 새빵 얻고 뭐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가 30년 또는 50년보다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서울 가서 어디 가서 공부하려면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자취방 손바닥만한 것보다 더 작거든요. 이거는 30년 지나도 개선이 쪽방이거나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주택 정책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20평, 30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평 원룸이든 10평 이하의 원룸 같은 거는 뭐 100만 원 월급 받으면 10만 원만 월세 내고 200만 원 월급 받으면 20만 원만, 자기의 소득의 10%만 내면 최소 한도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은 이 국가가 이 정도 대한민국 같이 살면 이 책임지고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땅을 대단히로 개발해가 그러니까 자꾸 경제 논리에서 뭐 넓은 평수를 써야 되니까 집을 아무리 지어도 20평 사는 사람이 30평 살라고, 30평 사람이 50평 살라고, 50평 사람이 80평 살라고 넓히는 수요를 감당을 못하지. 이 집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을 많이 지어서 젊은이들이 특히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돈 있는 사람은 교회로 가도 차 타고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하면 되지만은 젊은이들수록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이 시내 쪽에 교통요지에다가 이런 아파트를 지어줘야 이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이런 것은 이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젊은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되면 첫째가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가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보건 의료는 해결이 됐어요. 이 정도면. 세 번째가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을 안 내고 아이를 낳으면 3살 때까지만 부모가 좀 힘들더라도 키우면 유아원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집과 결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녀 키우는 게. 근데 이제 이게 홍콩 같은 데 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방 하나 구하는 게 워낙 비싸니까 결혼해가 살기는 부모 집에 살고 둘이 그냥 가끔 만나고 결혼해놓고 방을 못 구하니까 이제 이런 건 홍콩은 워낙 적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개선할 필요 없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그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직장만 단위가 취직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주택 구조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가 잘 산다 하지만은 대학 졸업해가 초임이 3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 직장이 대기업하고 공무원하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을 다 그런 직장을 국가가 어떤 재주를 써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월급이 높은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15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아도 지금 여기 건설회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어쨌든 뭘 하면 최저임금이 지금 이 공사판에서 한 10만 원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일 일해도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에 그냥 가서 일용을 해도 그걸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주택 구조, 이게 마련이 돼야 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이 비싸니까 이게 적어도 300만 원, 500만 원 안 받는 직장이면 주택 구하기도 어렵죠. 결혼하기도 어렵죠. 자녀 교육은 더더욱 어렵고. 이런 데서 자꾸 무슨 자녀를 낳아라, 애를 안 낳으면 돈을 얼마 더 준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한 미봉책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주택, 그리고 이게 의료, 그리고 이 교육,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의료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걸 팽개쳐주니 젊은이들이 비들레가 이렇게 비싼 집을 지금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안 도와주면 못하니까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교육도 이제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그런 문제로 상처를 안 입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면 좋지만은, 그럼 그게 아니라도, 그럼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럼 대한민국이 그럼 베트남보다 살기 못하냐? 태국보다 못하냐? 중국보다 못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낫다. 근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도 저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한다면 그걸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런 요구를 정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투표 행위를 하든지 정치 운동을 하든지 지그끼리 경쟁해가 그 열에 한 명 되는 거기만 지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는 이 정도는 이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저는 변화시키는 운동을 젊은이들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도 살지만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불평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뭐 민주화 세대들은 그럼 뭐 민주화 안 된다고 불평만 했느냐? 그럼 그 전에 산업화 세대는 뭐 가난하다고 불평만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땀 흘려 일하는 게 중요하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피 흘려서 투쟁하는 게 중요하듯이 지금 복지사회를 위해서 이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젊은들이 좀 저는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요구하기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젊은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과 훈련과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이거 뭐 부지런하게 일을 하든지 뭐 열정적으로 투쟁을 하든지 이게 되는데 모든 게 주어진 조건에서 자라면 그런 부지런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안 일어나고 열렬히 투쟁하려는 의욕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사가 과연 이 환경이 꼭 좋은 것만 과연 좋은 거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 먹을 것도 나았고 사는 집도 나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근데 인간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지금 물질적 성장만 갖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인간 딱 개개인의 인간의 그런 어떤 마음의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가 않다. 어쩌면 뭐 베트남 아이들이 더 희망적일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막노동하고 불법 체류해도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돈 조금 벌어가 자기 고향에 가면 자기가 뭐 하나 한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희망을 만들 수가 없다. 희망이란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지. 다른 무슨 자기 상상을 해가 뭘 하면 되는 이런 희망을 갖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경제가 성장한 사회가 갖는 큰 문제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일본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전반적으로 그러죠.